자, 거기 16번 문제는 이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건데, 우리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면 맹뭐가 돼? 정인이 되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갈로에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전소,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이런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당을 정인으로 해야 돼? 신문하여야 하죠. 왜? 이거는 어디에서 보장하는 권리야? 헌법 27조 5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죠.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에서. 그리고 이제 피해자 등은 또 이제 소송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신청할 수 있냐면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 재판장은 허가하여야 한다다, 할 수 있다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또 뭘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불허가 결정을 할 수도 있어. 또 허가 결정할 때도 일정한 조건과 제한을 가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런 재판장의 소송 기록 열람 등사 허가 결정,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뭘 못한다? 불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틀린 거는 불복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없다가 돼야 되죠.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오늘 저녁에 배울 텐데, 이건 실질적으로 오늘 시험 나오는 게 재판장의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 신청은 딱 시험 나오는 지문이 두 개입니다. 허가하여야 한다다, 할 수 있다다. 할 수 있다고. 요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그 두 지문만 맨날 번갈아 가면서 틀린 지문으로 내요. 다음 3번.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 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 신청에 따라 피해자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 범죄 피해자를 정인 신문한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야,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공개인데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해. 근데 여기 이제 직권으로 비공개예요. 신청이 있을 때 비공개. 신청. 그리고 요거 3번 지문을 답으로 만들려면 그 신청을 직권 이런 식으로 하면 O가 돼, X가 돼, X가 되죠. 다음 4번은 좀 전에 이야기했는 거.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 기록 열람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틀린 거는 2번이죠. 다음 17번 대명 증거에 관한 문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가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 1번 지문. 선거관리원의 위원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 그와 같은 조사 절차에 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투자바 작성된 녹취록의 증거 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관리원의 위원 직원이 이런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게 조사할 때 뭘 알려줘야 돼. 이런 거 녹음 녹화할 때 반드시 미리 고지하라고 돼 있어. 그럼 안 하면 적법이에요? 위법이야? 위법이죠. 그리고 옛날 구공직선거법은 이런 거 안 해도 됐는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미리 알려주라고 고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됩니다. 그럼 2번 판례는 모르는 사람 없죠.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 뭘 고지 안 했다? 진술 거부권 고지 안 하면 이거는 아무리 피의자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판례는 무슨 증거로 봐? 위법 수집 증거니까 증거 능력 부정이죠. 3번은 이거는 언제 했던 판례? 압수수색할 때 했던 판례죠. 그죠?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 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사안인데 이거는 적법한 압수니까 당연히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판례고. 그다음 4번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자, 그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문 채취를 먼저 했어요. 지문이 찍혀있는 대상물에 대한 위법 압수가 먼저야. 지문 채취가 먼저잖아. 원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건 판례가 어떻게 해석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설 수 없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해서 수집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인데 4번 같은 경우는 그 지문이 찍혀있는 대상물, 즉 예를 들면 술병이나 술잔에 대한 위법 압수가 먼저예요. 지문 채취를 먼저 했어. 지문 채취를 먼저 했으니까 이 지문은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다. 2차 증거 아니다.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지.
다음 18번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 이번에 전문 법칙 문제도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 1번 지문은 맨날 시험 나오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시험 나오는 지문. 우리 형소법은 전문 법칙의 예외만 규정돼 있지 무슨 규정은 없어요. 제전문의 예외하는 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가 그 둘째 줄 뒤에 제전문 진술이나 제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그래 제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이건 제전문도 아니고 뭐가 돼? 제제전문이죠.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어떨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지. 다음 2번 지문. 자, 2번 지문은 형소법 316조 조문 그리고 판례의 의미를 적어놓은 거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한다. 자, 이거는 몇 조 몇 항을 적용해야 돼? 316조 2항을 적용합니다. 그죠? 그럼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뭐다?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다. 이게 뭐야? 필요성. 그리고 원진술자가 전문자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 특신 상태 증명. 이러면 증거 능력 인정인데 이때 피고인 아닌 자에는 누구도 다 포함돼. 공동 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틀려서 공동 피고인이나 공범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게 틀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동 피고인이나 공범자의 진술을 제3자가 법정 이용했을 때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 이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가 법정 진술이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야 돼? 불가능.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법의 특신상태 증명돼야 되니까 2번이 틀렸죠. 일단 3번은 특신상태의 의미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진다면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 이건데 3번 지문이 틀리게 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거의 맞는 지문으로 계속 내죠. 특신상태 증명이라 하는 건 원진술자가 전문자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그런 설명이고, 다음에 전문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 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는 어느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돼? 정언 능력, 즉 법정에서 정언할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게 판례죠. 그래 틀린 거는 2번이고. 다음 19번은 이제 저 뒤에 상소 파트 문제가 시험 나왔죠.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우리 상소 고유의 상소권자는 누구예요? 검사하고 피고인인데 상소는 대리가 허용되니까 대리 내에서도 할 수 있어. 대리는 당연히 누구의 대리인? 피고인의 대리인이죠. 검사는 소송이 대리하는 거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럼 피고인을 위해 상소 제기할 수 있는 대리인 누가 있어? 일단 법정 대리인, 그리고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가 할 수 있는데 이 법정 대리인과 다른 대리인은 뭐가 다르다고 배웠어? 배운 사람들?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상소할 수 있지만 다른 대리인들은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상소를 할 수 있어. 누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면 안 돼. 그런데 상소 취하는 상소 대리권자는 누구의 동의를 받았어야 돼? 피고인 동의를 받았어야 되죠. 법정 대리인이든 다른 대리인이든 다 대리인이니까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서 상소 취하. 2번 지문은 342조 일부 상소 조문이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상소는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다음 3번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야 대리인일 뿐이야. 대리. 본인 피고인의 권리가 소멸됐다. 상소 제기할 수 있다. O야 X냐? X죠. 본인의 권리가 소멸됐는데 대리인이 대리할 권리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틀린 건 3번이고. 4번은 다 알죠. 상소 제기,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 상고는 며칠 내에 하면 돼? 7일. 결정에 대한 상소, 적시항고는 며칠 내에? 원칙적 3일이 되는 거죠. 왜 원칙적 3일이야? 적시항고 7일짜리 2개 배웠죠. 뭐 배웠어요? 배상명령에 대한 적시항고는 7일.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 7일. 그런 예배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3일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자, 마지막은 형소법 가장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거 적결 심판 절차.
적결 심판 절차, 약식 이런 거 시험 나면 이것도 그냥 무라고 주는 겁니다. 이거 틀리면 좀 문제 있어요. 적결 심판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적결 심판은 검사가 청구하는 거야, 경찰서장이 청구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배웠어? 기소 독점주의 예외. 그래, 우리의 수사 종결권은 검사만이 가지는데 유일한 예외가 뭐라 그랬어? 바로 이 적결 심판 청구자는 거죠. 이거 누가 해? 관할 경찰서장. 옛날엔 누구였어? 해양 경찰서장인데 이제는 해양 경찰서 하는 거 있어 없어? 뭐로 바뀌었어요? 해양 경비 안전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하고, 이거는 선고형 기준으로 얼마의 형만 선고할 수 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사건이죠. 다음 2번.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 진술서와 경찰청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하는데, 이거는 뭐 선고할 때만 요리할 수 있어? 벌금 또는 과료. 구류 선고할 때는 반드시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 출석하에 해야 되죠. 그리고 구류는 선고할 수 없다. 맞고. 다음 3번. 판사는 사건이 적결 심판을 할 수 없거나 적결 심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다. 자, 적결을 청구했는데 시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볼 때 적결로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이럴 때는 청구 기각 결정합니다. 그러면 적결 심판 청구 기각 결정이 있으면 청구를 누가 했어요? 경찰서장이 했잖아. 그러면 이거 내가 할 거 아니네. 누가 해야 돼? 검사. 그럼 사건을 어디로 송치해야 돼?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7일 이내 송치. 틀렸죠? 왜 해야 돼? 지체 없이 송치해야 되죠. 그래, 7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그리고 적결 심판이 확정되면 뭐가 확정된 거? 유죄가 확정된 거하고 효력이 똑같으니까 기판력 일사부재리로 이런 효력이 발생. 그리고 틀린 거는 3번. 요게 이번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아마 요건 뭐 공부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부를 별로 안 하는 학생도 굉장히 고득점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 1순환도 안 갔는데 80 이상 많은 학생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합격생들은 대부분 다 이 법과목을 거의 평균 90 정도는 맞아야 합격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90, 95를 맞았더라도 조정 점수로 들어가면 90, 95가 아니죠. 그렇죠?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면 이제 많이 손해 보는 거죠. 그래, 앞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편해 안 편해? 쓸데없는 건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아마 경찰청에서 그래 이제 출제를 하는 건 한 과목에 전 과목을 이낸다는 것은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겠다는 거죠, 그죠? 기본에 충실하고. 그럼 공부할 때는 편합니다. 왜? 쓸데없는 거 아주 어려운 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안 해도 되죠. 대신에 이제 시험장에서는 긴장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남들 다 맞추는 거 내 하나 실수했다. 합격이야 불합격이 돼버려. 불합격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는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실수 안 한다. 그러니까 하는 거는 아주 확실성 있게 공부해야 되지. 자, 그래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일단 아무것도 모르면 뭐부터 하는 거야? 일단 기본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되고,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돼. 졸거나 뭐 딴짓 하지 말고. 그다음에 기본이 됐으면 그다음 형소법은 절차법이니까 반드시 뭘 한번 정리해야 돼. 이걸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이러면 어느 정도 점수가 합격선에 올라가. 대신 이제 요거 할 때는 이제 기본기가 돼 있으니까 먼저 뭐도 같이 풀어란 말이야. 문제를 같이 풀면 되는데, 이런 시험 유형은 대부분 다 무슨 문제의 반복이에요. 이 문제의 반복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풀면 됩니다. 그죠? 그래 학생들이 올 때 또 기출 문제만 풀더라도 양이 많아 적어. 실제로 보면 오늘 진도를 한 20페이지 나갔다. 책은 한 20페이지만 밖에 안 되지만 혼자 복수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려 안 걸려? 걸리죠.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다 푼다. 그거 다 못 풀어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 그럼 왜? 기출 문제 중에서 일단 뭐부터 먼저 풀어오면 돼? 여러분 무슨 직렬일 공부해요? 책임이 다 돼 있잖아. 경찰 문제만 먼저 풀어봐. 그렇죠. 문제집도 한 번 푸는 게 아니야. 기본서를 내가 10번, 20번 보라 하듯이 문제집도 몇 번 봐야 돼? 10번, 20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처음에는 경찰 문제만 풀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그 다음 뭘 보는 거야? 다른 직렬.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검찰직이나 이런 거 풀고, 그 다음 또 시간이 나면 이제 뭐까지 풀어보는 거야? 법원직까지 푸는데, 요 정도 난이도는 법원직까지는 안 풀어도 됩니다. 법원직은 우리 시험하고 출제계획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문제만 충분히 풀어도 뭐 충분히 대비가 돼. 대신에 이걸 이제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앞에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열심히 하고, 그다음 조문 정리하고, 조문 정리하면서 이제 판례하고 문제 같이 풀면은 실제로 이 정도 문제면은
농대 안 지고 공부하면은 한 사람마다 능력은 차이 있겠지만은 이 정도 하면은 누구나 다 90, 95 다 맞습니다. 100점은 운이 좀 따라야 돼. 수업 문제가 다 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장에 가가 하나 정도 실수하는 거는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본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왜? 남도 다 똑같다. 그런데 이거보다 많아졌다. 그러면 불합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 시험 공부는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은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험 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반복이야. 반복. 알겠어요? 내가 항상 뭘 비교해요?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에 비교하잖아. 프로야구 선수들 맨날 뭐만 해? 다른 거 합니까? 똑같은 거야. 맨날 똑같은 거 연습하잖아. 그지? 1년 내도록 똑같은 짓 하잖아. 그럼 똑같은 거 반복하는 이유가 뭐 안 하기 위해서야? 실수 안 하기 위해서. 한국 시리즈에서 유격수가 알깠다. 아, 나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늘 실수했네. 말이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실수하는 자체가 이게 실력이 모자라는 거야? 안 모자라는 거야? 모자라는 거죠. 바로 그래 생각하면 돼. 그래 수험생도 요걸 해가지고 뭘 하는단 말이야? 실수를 하는데 대신에 실수를 안 하려면 실수할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럼 실수할 실력을 갖춰놔야 돼. 그러고 이제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지.